결론적으로 나스닥의 기준에 월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히 약한 업종으로 인식이 되시고 업종이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테슬라가 뭐 반등 못한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70%의 조정을 받았던 걸 감안하면 또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게 적은 반등이 아니라 그랬어요. 20% 이상의 어마어마한 반등. 그 반등 이후에 다시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처럼 올라갈 시점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아서 못 움직였을 뿐이다. 나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나스닥을 제외한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5위였던 테슬라의 70% 폭락 그것만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미끄러져 있는 게 17% 미끄러 있습니다. 17%.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돌린 거는 하반기 이후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하반기거든요. 얘가 이제 6월 저점이 되는 거고 요게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의 기준에 시초가가 요 자락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종가가 6월 말 종가가 여기였고 하반기 이후의 흐름은 체감운동과는 다르게 긍정적이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는 17%뿐이 안 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30% 수준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안 좋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핑계가 글로벌 증시를 핑계 대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눈으로 확인해 봤더니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더라 그 기준입니다. 아직도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를 더 봅시다. 하나를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지금 미끄러져 있는 폭이 8% 밀려 있어요. 8% 밀려 있고 11월 12월 달에 하반기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요. 이게 6월 저점이고 그리고 7월 이후에 하반기의 흐름에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2022년 1월 인플레이션 얘기가 그렇게까지 불거진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에 달했던 그런 시점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폭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의 기준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향해서 막 나달리고 있을 때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많이 뿌려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부분이지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에 의한 물가 불안,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스태플레이션이 맞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른.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의 위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8%뿐이 안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300포인트 찍고 8%면은 얼마예요? 38에 24, 38에 24, 270포인트, 3,300에서 270포인트, 300포인트라고 잡아줘도 국내 증시가 3천 가 있더라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3천 가 있더라도 이상할 거 없다. 그러면 만약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럼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 밀려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시니까 17%뭐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17%또 얼마? 17%네요.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3,300 대비해서 3,300에 17% 밀려서 곱하기 83%의 기준으로 형성돼 있다. 그게 2,700입니다. 2,740. 그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기준으로? 자, 나스닥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과 비슷하다.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의 37%이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37%이다 보니 나스닥 30%대 조정이 우리나라에도 연동이 됐다. 뭐 연동될 수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나머지 업종군이 다 문제가 됐다. 그래서 똑같이 30% 수준의 조정을 받는다. 이건 과도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IT 비중이 높은 대만 같은 경우의 조정도 18%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방식의 500개 우량주의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보듯이 S&P 500 지수의 기준이 17% 기준이다.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조정이. 다우지수는 굉장히 이거는 중요도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 산업의 흐름만 놓고 보는 게 다우지수예요. 또 명목적인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다우지수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오늘 셀바스 AI 두 종목이 있다. 삼성전자 보합으로 만약에 끝났다고 치고 셀바스 AI가 상한가로 끝났다고 쳤을 때 시장의 지수에는 셀바스 AI가 미치는 영향력이 없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일반 유가증권 시장이나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시가총액 방식으로 놓고 볼 때는 셀바스 AI가 전혀 연동이 안 돼요. 그런데 다우지수처럼 주가평균 방식으로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와 셀바스 AI의 등락률을 합산을 해버립니다. 그냥 단순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셀바스 AI는 상한가다. 그러면 시장 지수는 15%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란 말이에요. 기술주도 들어가 있겠죠. 업종 대표주. 근데 그들이 조정이 상당폭 나스닥 지수로 기준 잡으면 31% 하락했다고 쳤을 때 다우지수는 8%뿐이 안 밀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IT 이외의 업종군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다우지수 31%의 약폭을 전부 커버해서 들어 올려주는 수준의 기준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우지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그러더니 전혀 그렇지 않구나. CPI 발표된 이후에 PPI도 발표됐는데 뭐 예상치의 하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금리 올리고 나서 경기가 물가가 잡혔구나. 물가 잡혔는데 소매 판매는 감소한다 할지라도 위축이 아니더라. 소매 판매가 정점 대비해서는 좀 줄었겠죠. 금리도 올리고. 그런데 그게 경기를 침체시킬 정도 수준으로 소비가 둔화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소매 판매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지표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률 부분이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플러스 3%대. 그 발표가 나오고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냐고요. 근데 매번 그런 해석을 해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이번에는 가파르게 올린 것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있다. 그것이지 금리를 올리는 게 악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우지수를 놓고 보면서 전체 업종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경기가 지표에서 보듯이 굉장히 우호적이구나. 야, 이거는 진짜 1분기 이내, 3월 이내에 다우지수 하루에도 2, 3%도 등락이 나오는데요. 야, 저 8% 이번 분기 내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겠구나.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시세가 뿜뿜뿜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위축이 해소가 되고. 그때 돼서 발 동동 구르고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2차 전지를 왕창 갖고 계셔서 이거 2차 전지 어떻게 하지? 이거 2차 전지 어떻게 하지? IT가 막 날아가는데 하나솔루션 날아가는데 와 현대차 이렇게 폭등 나오는데 나 이거 2차 전지 어떻게 하지? 고점에 잡아서 엉엉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도주를 제대로 잡아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이렇게 크게 빠져 있고 S&P 500 지수도 17%나 빠져 있는데 윤정도 웬 헛소리냐? 다우지수 8% 덜 빠졌다고 해서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6.77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목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증시가 가장 큰 변동성을 겪었어요. 근데 결론은 윤정도 이야기 그대로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은 부담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전쟁이라는 거는 겪어보셨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남미 안 겪어보셨어요? 다 겪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유럽의 제한적이다. 그 유럽의 변동성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있다 없다? 전혀 없었어요. 가장 빠르게 유럽이 오히려 돌리고 6.77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더 웃긴 거는요. 더 웃긴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인 거는요. 프랑스 깎는 고점 대비 4% 조정이에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기준, 밋밋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일본은 3월 저점 자체를 깨질 않았어요. 6월, 7월 저점, 또 9월 저점 난리가 났을 때 얘는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S&P 500 지수의 17%, 니케이의 13%, 유럽의 6%, 4%, 최고점 대비, 조정 대비. 우리나라만 유독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확장. 근데 이러한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만 진행이 되고 오래 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지난 하반기에 또 지난 4분기에 시장을 견인했던 그러한 종목군 2차 전지죠.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시장을 견인했느냐? 견인했죠. 2차 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2차 전지 상위 4종목, 5종목 SK 이노베이션까지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6위 LG화학, 삼성 SDI, 시가총액 17위, 18위 그 당시에 놓여진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 5종목의 시가총액이 10%였어요. 전체 시장의 10%. 그런데 4분기에 평균 3, 40% 들어올렸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14%까지 들어올려졌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지수를 일부를 들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4분기 이후에 그러면서는 어때요?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대부분 그 4분기 수익 부분은 상당 부분을 되돌려놨고 2차 전지 종목군 중에 이슈가 불거져서 날아다녔던 어떤 거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고점 대비 4, 50% 이상 폭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 그다음에 이슈가 불거진 업종 언제 어느 때 들어가서 어떻게 차익 실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요. 지난해부터 지난해 4분기 또 12월 지금까지도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IT.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계실 때 IT 대형 6개 종목 그 중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뺍니다. 왜 빼냐고요? 그들은 2차 전지로 별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IT하고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럼 대표적인 IT 4종목을 꼽는다면 뭐예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을 일단 뺀다고 그랬고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삼성 SDI도 일단 2차 전지로 뺀다고 그랬고 그러면 1위, 3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외에는요 17위까지 치고 올라온 LG전자 27위까지 치고 온 삼성전기 시가총액 11조 이상 그 4개 종목군들의 지금 수급이 굉장합니다. 지금 4분기 이후 또 12월 이후 특히 1월 이후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초강세 그 4종목의 흐름이 그래서 하이닉스만 하반기 또 4분기 대비해서 시장 대비 못 미치고요. 대신에 하이닉스는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의 변동이 가격 반발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삼성전자 못 갈 것처럼 또 삼성전자가 동학개미들 다 죽인다 이런 표현을 했죠. 6만 전자 이탈됐네. 800만 동학개미들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불쌍하기는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왜? 제대로 모르니까 아마 그 사람 계좌 검사하면 초전박살일걸요. 왜? 제대로 모르고 시장을 해석을 하니까. 삼성전자는요. 하반기 이후에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흐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이후 금리 인상 9년 6개월 만에 한 이후에 경기 동향에서의 삼성전자는 시장 주도주로서 시장 대비 10배 수준의 상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36조 7천억의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80% 이상 들어올려서 70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63조, 64조까지 했죠. 자사주 이익 소각 14%를 단행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70조 원의 자사주 규모를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그 소각된 만큼 재평가를 받아야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범위에 LG전자 바닥 대비 지금 3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전장 사업의 실적, 가시적 실적 개선. 삼성전기는요, 9월 말 저점 대비 40%, 그리고 10월 저점 대비 35%가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T에 대한 부분은 월등하게 보셔야 된다. 오늘도 장중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셀바스 AI 이런 종목도 중요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이러한 해석, 아일랜드 갭이 발생됐네. 그러면 V장 패턴으로 움직이겠네. 결론적으로 이자락의 이 흐름이 당연히 되돌려지는 그 힘의 강도가 표출이 됐는데 각도 부분은 먼저 고점을 형성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 다시 눌림목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 굉장히 우호적인 위치이다. 그러니까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응? 그래서 삼성전기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삼성전기는. 응? 삼성전기를 IT 먼저 했으니까 삼성전기를 먼저 볼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같이 들여다볼 건데 삼성전기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종목 검색기 기능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거 그런 거는 뭐 차분하게 나중에 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기준 잘 보세요. 10월 3일 저점 대비 해서 올라온 것만 35%고 9월 말 저가 대비해서 움직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40%의 강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와 상한가 종목 드릴게요. 지금 테마 이게 끝내줍니다. 이런 말장난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점 박살 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시가총액 극대응주에서 차분하게 내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대처하신 분들의 경우는 계좌 수익률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계좌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그 계좌 수익률 부분이 실질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지. 그냥 분할반처럼 하루에 뭐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날 화장실 갔다 왔더니 하한가 맞았네. 이런 기준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거나 대처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다. 지금 그 시장이 지난해 6월 종가 이후에 시장 자체 지수가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강세예요. 자, 보시면은 요 기준 보겠습니다. 계좌를 올려드리는 건데 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종가 2332포인트 대비해서 1.53%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감온도는 하반기에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아니야,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감히 제가 판단하건대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 좋은 장에 마이너스란 말이야. 15%씩 계좌 수익이 누구는 나고 있는데 한 번도 매매도 하지 않고 소형주 잡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형주, 극대형주, 그리고 여전히 하이닉스와 현대차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저건 주간 단위에 돌릴 수 있는 등락률이죠. 그리고 저거 마이너스라고 할 때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아이고 야 포트폴리오 보여준다면 마이너스네. 야 하이닉스 현대차 손실 보고 앉아있네. 아이고 뭔 그렇게 잘난 척하나. 그랬다가 잠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내 종목은 뭐 마이너스 40% 50%짜리가 수두룩한데 하이닉스 현대차 6% 8%뿐이 안 밀렸으면 야 내가 윤정도 시키는 대로 주력주 제대로 넣어뒀으면 그럼 지금에 와서 이것 잘라내서 내 종목 40% 폭락한 거 지금 사면 그게 유리했을 텐데 아이고 그러네 이건 빠진 것도 아니네 엄마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이 이걸 다 갚아쳐주네. 아 윤정도 바보였을까? 에코프로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했을까? 네 번 차익 실현하고 제 편입니다. 현대로템은 32,850원 8월 26일 날 찍을 때 그 이전에 8월 24일 날 32,000원 수준에 우리는 오버슈팅 인식하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이런 기준들이에요. 여기 없는 거 금양의 수익 없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지금 최근 이틀 눌렸지만 그들의 수익 없죠. 없잖아요. 그 수익을 안 넣어놓고도 또 매매를 단 한 번 안 했다고 6월 말에 그냥 종가에 편입했다고 가정을 해도 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익 범위를 왜 포기하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준에서도 자신감이 결여가 돼서 아 내가 그런데 다 좋은데 언제 저 종목들 갖고 가서 1월달 계좌 보여드릴까요? 1월달? 자 1월달 계좌는 시장보다 좀 못 미칩니다. 1월달 시장이 5.9% 강세인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 수익을 못 냈어요. 못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계좌 검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보면은 초전박살일걸? 혹은 나는 뭐 테마주 잘 타가지고 수익 났어. 그 테마주 잘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의 경우는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오래 가면 1년이고 짧게 가면 3개월 내에 계좌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아까 보셨잖아요.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또 일본 니케이 지수, 또 독일, 또 프랑스 까크 대비해서 너무너무 지금 낙폭이 심화되어 있고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S&P 500 수준에 맞춰서 고점 대비 17% 마이너스 수준으로 돌린다, 회귀한다. 굉장히 빠르게 회귀할 수 있죠. 키높이 맞추는 거니까. 그러면 이들이 지금 보합만 형성해도 빨리 따라붙을 텐데 지금 뭐 시장 강세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2750포인트였어요. 아까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대략 400포인트, 350, 400포인트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400포인트라고 기준을 잡으면 15%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5% 정도. 15% 대비해서 시장은 주도주는 1.5에서 3배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2배 정도만 난다고 쳐도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2700포인트 때 해봐야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이달 말과 2월 초입니다. 왜?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소 범위가 아니라 나 혼자 가야 된다면 뭐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2월 뭐 넉넉하게 중순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달. 오케이. 2월 중순까지 2700포인트 중반까지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지수가 그렇게 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대형주가 올라가서 지수를 견인한다는 건데 대형주가 다 갑니까? 아니 이번 달 1월 달 들어서 5.9% 올라올 때 대형주가 다 갔어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쪽, 못 올라가는 쪽 차별화가 나오죠. 그 주력주를 채우자는 거예요. 그 주력주가 움직이면서 못 가는 종목 커버해서 결론은 계좌 수익률이 시장 대비 2배는 나와 있어야 된다. 계좌 수익률이 주력 업종 잘 포함해서. 그러면 시장 수익률 15% 올라간다고 했을 때 30% 계좌 수익률이 나와야 돼. 그 30%의 계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달을 운영하는 거예요.
말이 돼? 나 여태까지 맨날 계좌 박살났는데 30% 기준을 목적으로 간다고 목표로? 그쵸, 지금 장에. 아니, 여태까지 보여드린 시장의 시황은 뭘로 봤어요? 아니, 뭐,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시면 그냥 윤정두가, 말씀드린, 약속드린 것처럼 뭐, 소형주 잡주 내일 상한가 갈 종목 그거 기다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올려드렸죠. 지금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니까, 뭐, 새로 들어오신 게 아니니까. 올려드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에. 변동성 종목은 5종목을 채우려다 보니까 없어. 뭐, 시장도 괜찮은데, 뭐, 굳이 왜 변동성 종목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아까 이제 좀 설정을 다 말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거는 휴림 로봇,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설정한 부분입니다. 시간의 강세를 띈 뭐 휴마시스, 뭐 이런 쪽 정도의 기준, 그 다음에 다올 인베스트먼트 시간의 스토퍼의 강세, 요 세네 종목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1조 이상이니까 여기에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종목의 기준이 되는 거죠. 뭐뭐? 휴마시스, 휴마시스. 또 아예 올려드릴까요? 아예 올려드릴게요. 불기둥 종목 지금 뽑아놨는데 휴마시스, 그 다음에 다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휴림 로봇 세 종목 정도. 그래서 그들의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개별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 나도 저 종목으로 수익 내고 뭐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이제 3천억 이상짜리 위주로 3천억 이상짜리만 교육으로 드리니까 쉽지는 않아요. 상한가 뭐 이렇게 잡는 것도. 그런데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들이 나와줘요. 어떤 종목에서도. 그럼 그것의 흐름이 실질적인 계좌 수익으로 또 연동이 돼요. 교육용 종목이다 할지라도. 아니, 어찌됐건 그 내용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 이러한 주력주의 계좌 수익 범위를 실질적인 계좌 수익 범위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2750 이렇게까지 올라온다 했을 때 이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비중을 15%로 줄여놨어요. 특히 LG화학 2차전지 부분의 비중을 45까지 확대했던 부분을 20% 절반 이하로 좀 줄여놓은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12월부터 줄여놨었어요. 뭐 돌리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 부분 이런 거는 충분히 강하게 돌릴 수 있다. 하여 결론은 지금 기준은 삼성전기 보자고 했으니까 삼성전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주력주 잘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12월 종가 기준에 삼성전기는 없습니다. 근데 1월 말 종가 기준에 삼성전기는 늘 거고요. 2월달 종목으로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올라온다 해도 쭉쭉 뻗어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포트폴리오는 하반기의 포트폴리오처럼 매매를 할 목적이 아니라 이대로 넣어두고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셔도 윤정두가 설정해드리는 종목으로 얼마큼의 수익이 나는지. 종목 설정 범위는 주력주 실적과 펀드멘탈이 뒷받침된 쪽, 그러면서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쪽, 이쪽처럼 정부의 정책에 기인된 쪽, 미국 정책, 우리나라 정책, 여기까지가 마찬가지 정책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실적 개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 또 매각에 대한 이슈, 또 매집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설정한 거예요. 8종목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전기가 없는데요. IT 비중을 늘린다 하고 있고 지금 IT 쪽에 매수 강도를 월등히 더 정의원님들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는 최근에 매수 사인이 이렇게 강도 있게 나갔어요. 13만 9천 원, 14만 원, 14만 2천 원, 14만 6,500원, 14만 7천 원, 14만 6천 원, 14만 4,500원, 14만 7,500원, 14만 8,500원. 바보인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문자가 같은 자락에서 계속 나갈까? 아니 뭐 휴림 로봇 하나 잡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산은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산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는 것처럼 2,400개 종목에서 나빠 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다 좋아 보이고
소형주라고 해서 나빠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형주도 상장사이고 상장의 작용 요건이 있으니까 퇴출을 안 당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기준점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1월 17일 00시 33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00:01분에 녹화를 뜨기 시작해서 32분을 녹화해서 IT 주도 조금 전에 녹화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삼성전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1월 16일 날부터 교육을 해서 1월 17일 00시 부분 그 기준이잖아요. 1.34%인데 수익 났다고 이걸 방송에 갖고 오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드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없죠. 윤정도나 되니까 삼성전기 1.34 올라왔어요. 기아 1.39 올라왔어요. 1% 하락장에서 초대박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계셔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수익, 제주은행의 이런 변동성의 수익 범위를 교육용으로 잡아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삼성전기는 20거래일의 고점을 최근 지속적으로 넘겨요. 18일에도 2%가 올라옵니다. 대단하죠. 약세까지 눌렸다가 1%대 눌렸다가 돌려서 우리는 보합에 편입을 합니다. 저점에서 1%라도 돌려주면 힘의 강도를 윗방향으로 본다.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오늘 뭐 폭등 나와라 이런 기대 요인을 갖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폭등의 기준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더라도 추세적인 범위의 매수 강도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변동성들도 저렇게 FMF, CJ ENM,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의 변동률들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그 흐름이 더 확대되는 가능성도 높고, 그 기준점에 시가총액 11조를 넘긴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온 거 삼성전기 하나뿐이 없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2% 이상 오른 거는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27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기 한 종목뿐이 없다고. 우리는 그걸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땡큐해 합니다. 윤정도한테 아니지. 삼성전기한테. 결론적으로 실적 및 정책의 기준에 IT 부분을 주력주로 이렇게 넣는 거죠. 제대로 된 주력주로. 네, 이거 적어 놓을 거예요. 연구원 분들은 왜 본인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캡처 및 채팅방 회원님들의 수익 범위 캡처를 매일매일 안 올리시고 누락시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또 올려주셨거든요. 영지 선생님께서. 삼성전자 2% 수익, 그 2%가 삼성전기에서 그 2%가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익이잖아요. 1% 보여드리는 것보다 2%. 아니 막말로 삼성전기 2% 수익 났네 그거 보여드린다고 해서 윤정두가 엄청난 그게 마케팅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기 2% 올랐다고 올려드리면 그게 엄청난 마케팅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한가 종목입니다. 20% 올랐습니다. 오늘도 다이나마키가 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달 만에 그냥 더블 났습니다. 자극적이어야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마케팅은 새벽에 교육방송할 때 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삼성전기의 기준에서의 1%, 2%의 그런 수익이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되고 그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기준이 잡히면서 이런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는 흐름 속에 수익 많게 가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서 내 소중한 자산을 그냥 분나방처럼 여기저기 소형주에
베팅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 보시면은 영지 선생님께서 변동성 매매를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오늘의 경우는 셀바스를 손절을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여기다 쓰셨나요? 돈은 역시 대형주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1.38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8 이게 아마 매수 단가이신 것 같아요. 14만 8,600원이. 우리가 여기서 매수장을 잡아드렸거든요. 덕분입니다. 이걸 왜 캡처를 안 하냐고 확 그냥 막 그냥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이지 직원분들은 뭐 문제가 있어. 응? 결론적으로 이런 삼성전기의 2017년 이후에 최저치 위치에 놓여져 있는 PL, PBR의 밴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만 부각돼서 고공행진을 하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 당시에 이런 기준처럼 움직임이 나온다. 시장이 좀만 뒷받침돼서 성장주에 대한 시각이 개선된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얼마예요?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게 주가입니다. 이게 25만 원 이상 올라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PER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위치다라는 거를 업종 평균을 잘 모르시고 할 때는 이렇게 PER 밴드 그 종목이 2017년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걸 보는 거. 크리스마스 날에도 야간 교육 방송을 했죠. 25일 날 23시부터 야간 교육 방송에서 새벽 00시 02분에 녹화 들어가서 00시 52분에 올려드린 동영상입니다. 23년 전망, IT 업종 해석, 주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들 전부 접어두시고 시장은 무조건 위다라는 해석.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3일까지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26일, 27일, 28일 뭐 3거래일, 5거래일 그 조정 못 견딥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난 시세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삼성전기 부분은 실적 모멘텀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육성시킨 삼성 SDI나 삼성전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PCB 업체의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많잖아요. 그쪽에서 기판 받다가 삼성전기 쪽에 PCB 업체로서의 특화 그리고 LED 부분도 시장을 잡아먹으려 했죠. 근데 이제 뭐 서울 반도체의 기술력이 원체 뛰어났고 그 부분은 이제 진입을 했다가 살짝 뺐고 지금의 기준에 이제 MLCC 이 부분의 수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어요. 9월 26일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빼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1위가 삼성전기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1위. IT 종목이 그럴 줄 몰랐죠.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띨 줄 몰랐죠. 근데 아직도 소문이 안 나 있어요. 왜? 하루에 뭐 쭉 뻗어서 10%, 20% 상한가 가는 흐름이 아니니까. 대신에 조정을 받을 때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6, 70% 순식간에 내려오거나 제약바이오의 흐름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고 1월 3일 날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가 깨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걱정 마십시오. 테슬라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서 순위에도 없어지는 또 미국 순위 5위에서 그 순위에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 이 범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범위도.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눌림목의 현상 이런 부분에 2조까지 이탈된 현상이 된 거지. 사우디 아람코도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2조 이상이었어요. 얘도.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언제? 7월 초에. 근데 결국은 지금 다시 뭐 2조를 애플은 되돌려놨고 사우디 아람코는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긍정적인 기회입니까? 이때 당시에 야 애플 사세요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기사 내용을 엄마 애플도 2조가 깨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투매할 거 아니야 겁이 나서. 이 정도 안게 있었다면은
애플 사서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2조 미만에서 8%, 그 이상 9% 수익이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에서 9% 수익이야? 3일 이후에 4, 5, 6. 그 다음에 한 주 8거래일, 10거래일, 10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9% 수익 났어? 그럼 윤정두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념하시고 저녁에 윤정두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황 하나 잘 본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 이런 내용들의 뉴스 보도자료 내용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월 3일부터 해서 그 시장 무너져 내릴 때의 기준에서부터 해서도 되돌리는 흐름 강도의 편입의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1월 4일에 오버슈팅 아닙니다. 본격화되는 겁니다. 시세 쭉쭉쭉입니다. 땡큐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1월 18일 12시 1분에도 지금 보합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땡큐 하십시오. 15만 원의 추가 매수 사인 못 내보는 게 제일 억울해. 9월 26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몇이? 삼성전자 빼고 실질 1위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규모가 다른데 뭐 삼성전기에 지금 3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40배에 달하는. 결론적으로 전기 쪽의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오롯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잖아요. 삼성전기에 450만 주, 삼성전기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7,500만 주에 달하는 주식수라 그랬죠? 7,500만 주에 달하는 주식수인데 순매수량이 450만 주면 얼마? 6%대 매수가 됐다는 거예요. 6% 수준에. 6,200억. 하나금융지주 대비해서 시가총액 하나금융지주보다 삼성전기가 작죠. 그런데 매집은 2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쪽이 이제 막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KB금융 이런 쪽이 공매도 대차 상한의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공매 대차 상한 범위는 일정 범위 해소가 된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되는데 5%에서 10%까지 주가 등락이 나오는 종목은 매집이 된 종목은 매집 단가 대비해서 30에서 50%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만 뭐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된다. 그럼 30%면 얼마예요? 4만 원. 그러니까 17만 원이 1차 목표가 되는 거고 지금 15만 원이죠. 17만 원이 1차 매집의 기준에. 그리고 50%의 기준이면 얼마예요? 20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이고 그 교육 자료만 9시간씩 교육을 해드립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저게 도서 자료예요. 저 도서 자료가 2008년도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그때는 주식 투시경이 아닌 ELW 완전 정보 엑스파일이었죠. 거기에 이미 이게 올라가 있었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교재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6% 이상의 매집이기 때문에 30에서 50%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17만 원에서부터 그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16일이고요. 그로부터 시장 연 이틀 조정을 받았지만은 삼성전기는 오히려 20거래일 고점을 계속 넘겨주면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은 윤정두가 누군지부터 쭉 봐볼 거예요. 윤정두가 누군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설 연휴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할 게 뭐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남기시고 지금 새벽이니까 뭐 전화하는 건 그러시잖아요. 문자 남기시고 나도 5만 5천 원짜리 교육을 받자. 아니 윤정두 교육 9시간에 110만 원, 25시간에 198만 원짜리 그런 교육을 7시간을 윤정두가 직접 해준다 하는데 그 이상 해드리겠죠.
이재선 대표님이 종목 검색기 활용 방안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죠. 이다운 연구원이 채팅방에서 또 VOD를 통해서 매직 계산기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특별교육이 어떤 내용인지가 빠져있어. 이 바보 같은 친구들 그냥 확 그냥 채팅방에 보시면 다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좀 찾아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55,000원짜리 강의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다운 연구원이 연휴 기간 때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런 상품을 오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기특해서 제가 추가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고, 또 종목 검색기에 수식을 넣으신 이재선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서 실시간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다 하셔야죠. 일로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응? 카드 결제는 일로 전화하시면 되고. 이게 설날 연휴에 대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10시간짜리 교육 55,000원짜리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기준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홈페이지 내에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개월당 5일 더 드린다 이렇게 마케팅을 해놨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준, 지금 전화하셔서 지금 결제하시는 분들의 기준, 그분들께만 5일이 아닌 2배수 10일, 15일이 아닌 30일 그렇게 해서 한 달 더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구정이 있어요. 그거 기간 걱정하지 마시고 2월달인데 2월달은 어떻게 돼요? 한 달을 무조건 31일로 설정을 합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31일로. 2월달도 2월이 없어요. 31일로 기준을 잡아서 과금을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죠.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세요. 1월에 더블 수익,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를 넘기면서 얘 심상치 않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제2의 금양을 볼 수 있다. 하반기에 600% 이상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준 비중 10% 편입의 기준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제 편입 기준을 잡으면 비중 10% 단기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를 훌쩍 넘겨놨기 때문에. 또 가장 현실적인 수익 뭐예요? 삼성전기. 2차전지 서운해요. 2차전지는 작년 하반기 4분기에 충분한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빠이빠이 안녕할 때는 해야지. 우린 절반 이상 정리를 해놨고 하반기에 그 엄청난 수익으로 계좌 수익을 다 만들어놨고, 계좌 수익 뭐 하반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점점 떨어져서 그렇지 얼마나 높은 계좌 수익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셔야죠. 전화하셔야죠. 과금이 비싸요. 수익을 내셔야죠. 과금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익을 내셔야죠. 빠르게 오십시오. 뭘로요? VVIP방으로. 전화번호 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 지금 또 문자 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입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문자예요, 이게. 지금 온 문자는 어떤 거요? 교육 문자 온 겁니다. 55,000원 교육. 가운데 존남을 지우고 말씀드리면 김땡호님. 송금하셨는데 입금 확인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방송 아마 보신 분이 하신 것 같은데 김땡호님, 김땡호 선생님. 그래서 요 핸드폰 번호로 이왕이면 하시면 돼요. 이다운 연구원이 내일 오전 중으로 아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로 문자 보내셔서 나 입금했어요. 확인됐다라고 방송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이제 교육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설날 연휴 때 교육을 못 받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네, 아시겠죠?